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4선 중진 의원들의 묵직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배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4월 재보궐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야 각 당의 마음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각 당에서는 어떤 후보들을 내세워서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갈망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이번 주 초였죠. 월요일이었을 때 각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30%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게 나왔고요.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장 선거가 결정되는 곳은 민주당이 오히려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 당의 선거 준비, 저런 지역 민심, 물론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노웅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년 이제 시장 보궐선거, 이거는 후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이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역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큰 중요한 문제로 이제 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반열에 있는 그 후보군들이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쟁의 문제나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죠. 어느 정권도 이거 자유롭게 이 문제 해답을 내놓은 어떤 후보도 어떤 네. 정당도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이 돼서 지금 경제가 위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중 유동자금이 차고도 넘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3천조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투자할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전부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요동을 치는 거고 불안해하고 국민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세제 우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몰렸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따진다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불안해한 거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뉴타운 강풍이 불어갖고 수도권 전역이다. 네. 지금 부동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건 당리당략이나 정략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로는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한국방 뉴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방 뉴딜을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해서 투자처를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딴 쪽에 투자처를 바람직한 투자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공급 문제. 이 공급 문제도 지금 뭐 우리 역대 정부에서는 자꾸 예. 뭐 제2 신도시, 제3 신도시 경기도와 이렇게 서울 근교에 세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 고밀도 개발도 하고 서울에 행복주택이고 청년주택을 이제 만들어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서울 근교에 경기도에 뭐 제2도시, 제3 네. 신도시 만들어 이건 대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약이 되고 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로 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은 여러 곳에서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보궐선거가 펼쳐지게 되는 계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대선 1년 전이라는 그 의미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대 질 수 없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좀 전에 나온 말씀 부동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객관적인 팩트가 명확한데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 국민들이 오해하시죠.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쓴 거죠. 네. 그 후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너무 하락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오히려 좀 경제에 부담이 된다 해서 약간 부추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약간 부양책을 썼던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올랐던 것 다 해봐야 그 얼마 되지 않는데 현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50% 이상이 올라버린 겁니다. 다 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그러니 이거는 명확하게 이 정책을 잘못한 거죠. 아니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잘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 잘해온 우리 당이 맡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전에 뭐 여론조사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명확하고요. 이 선거는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회고적 투표를 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한 4년에 걸쳐서 정권 맡겨놨더니 뭐 부동산 문제, 뭐 집값, 뭐 전세값 말할 것도 없고 매물도 없어져 버렸고요. 일자리 다 살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엉망이 되어 있죠. 불공정,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막 갈라치기 해서 국민 분열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작은 틀에 들어가서 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공동으로 성추행 심판 선거입니다. 네. 이 단체장들이 그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굉장히 그 개연성 있는 책임을 져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비호하고 2차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런 면에서 바탕 자체가 표심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에게 좀 더 이제 훌륭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인물을 잘 알려드리고 또 그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시켜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으로 이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과 성추행 심판론을 말씀하셨는데 21대 총선 불과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전에도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거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 성적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당 득표율 보면 한 8% 차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의 경우에는 미세한 차이 때문에 지역과 많이 뺏겨서 전체 의석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잃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4월 선거 이전에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들면서 뭐 공천 파동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 당내 내부의 균열이 극심해졌고 거기다 코비드-19가 겹치면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재난지원금 막 이런 형태로 되면서 현재의 그 정권을 진 쪽이 가지고 있는 이니시티브 그런 것들이 작동된 것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 후로 지난번 총선 때를 대비해서 보면 총선 때 우리 부산의 경우를 보면 그 저희들이 18석 중에 15대 3으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의 경우에도 얼마인지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것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승산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까지는 가장 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아마 동남권 신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 어제 뭐 김해공항 신공항 백지화 사실상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선거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산시장 쪽이요. 예.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지금 이제 동남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이죠. 동남권 공식적으로 가덕도라고 발표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동남권 신공항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예. 동남아시아가 우리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내년 그 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우리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희망을 가져도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당이 지금 부동산 문제도 23번의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한정당이다, 대한세력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강령에도 분명히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경제 민주화 선언 규정을 넣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지적했던 것처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또 무슨 법입니까? 우리가 또 공정거래 3법 이거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변화의 모색이 말뿐이 아니고 실천을 한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 내년 선거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예. 입법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지금 공수처법이나 그리고 공정거래 3법이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거에 약속 찬성하는 그 노선을 그대로 법을 만드는데 유지할 거냐 하는 거는 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거를 지켜보면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약에 국민의 힘이 간다 그런다면 저희가 아마 내년 선거 굉장히 고전할 거라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가덕도 문제는 일단은 이거를 뭐 보궐선거용으로 이게 정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 일찍 발표했다면 총선용으로 또 이용했다 그럴 거고 만약에 내년에 발표했다 그런다면 또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또 이용했다고 얘기할 건데. 근데 이게 부산시장이라는 보궐선거라는 게 특정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시점에 발표했다고 그래도 정책으로 이용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런다면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보는 거고요. 이제는 검증 결과가 발표된 마당이라 그런다면 그래서 전에 검증 결과 발표 그래서 5년 전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께 발표한 거에서 관가했던 부분이 지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행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또 절차적인 하자 문제,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다든지 절차적인 문제를 하자를 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결론에 맞게 신속하게 동남권 이제 신공항을 짓는 것이 이제는 과제지 이걸 당리당량이나 정쟁화의 대상으로 한다 그런다면 또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찬성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대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고 원내대표는 감사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느 말이 이게 진실인지 그 부분은 예? 국민의힘 쪽의 얘기니까 예. 뭐 노웅래 의원께서는 어쨌든 선거용은 아니다라고 예. 결단코 그 예.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주호영 대표의 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인지 그거는 확실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모셔야지 그 속내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거용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이 2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1+1이 1이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건 명확하게 선거용이죠. 이게 뭐 시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의 문제입니다. 아니 김현미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일대 지금 김해 신공항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얘기를 하셨어요. 국토부 2차관이 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이 답변도 그 김현미 장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 직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자식들 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는 방송이라서 예. 욕설이라서 말하는데 뭐 차관 들어오라 그래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뒤집어졌죠. 그 내용도 보시면 아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관계 기관 지방 정부하고 협의 절차가 안 됐다. 협의 절차는 협의를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거용으로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제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울산광역시장을 할 때 이게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각자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을 벌이면서 이 지역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각 시도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적어도 시도지사가 책임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지역 이기주의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5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2015년 1월입니다. 6년 다 돼갑니다만 그때 합의서를 썼습니다. 네. 서로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승복하자. 그리고 네. 시도별로 유치 활동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을 벌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결과가 지금 김해 신공항 쪽으로 거의 접근되어 있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뒤집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인데 예. 어떻든 이 문제가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속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이게 1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가 나온 지. 늘 여기 한다, 저기 한다, 또 뒤집어졌다가 또 뒤집어졌다. 지금 1년 남짓 남았어도 이 정권 1년 남짓 남은 사이에 갑자기 가덕도에 무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한번 써먹고 또 정권 바뀌고 나면 또 그때 또 나몰라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일 것이냐. 예. 냉정하게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다 예. 봐서 저는 표심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그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김기현 의원은 지금 뭐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의견과 상관없이 본인은 그러면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그 당대표, 원내대표 생각이 다 똑같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권력이 개입해서 실제 월성 원전 폐기한 것 비슷한 형태로 뭔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의 가부 여부를 떠나가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롭게 한다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양쪽 다 입장이 그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그 국민들 보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아니 당이라는 건 무리당이잖아요. 그 동남권 신공항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느 쪽이세요? 김기현 의원님은? 그 찬성 반대 부분에서 내가 노웅님한테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아니 그건 우리 당 입장을 예.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이 하는 듣고 것이 제가 싶어서 답변해야 되잖아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굉장히 그건 뭐 노웅님께서 알아서 답변하세요. 내 입장은. 난감한 질문과 난감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자 입장에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세요. 결단입니다. 누가 결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갈등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 처신의 문제고 추미애 장관은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켜줘야 한다. 그럴 마음 없으면 본인이 선택해라.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하고 정치할 거면 빨리 나와라.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해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불가피한 파열음일까? 아니면 뭐 치킨 게임 같이 누구 하나 물러나야지 끝이 나는 게임일까? 뭐 굉장히 이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 거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일로서 공직자는 일로서 말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정치를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휘 명령권도 무시하고 지금 사실상 본인의 위력을 과시하는 과시 정치를 했고 네. 분명하게 그러면 그건 정치를 한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통 공직자는 화환이나 꽃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검찰청 앞에다가 수백 개 꽃을 받아갖고 과시하는 것처럼 쫙 늘어놓는 이 과시 정치를 한 거고, 그리고 검찰총장이면 검찰의 수장답게 일로서 말을 해야지 어떻게 강연 정치라고 전국을 돌아다닙니까? 이건 강연 정치를 한 거고, 그러면 사실상은 저 정치를 할 거면 옷 벗고 나오라가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옷을 벗어야 할 때죠. 지금처럼 할 거면.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 지금 어저께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지만 우리 추미애 장관이 좀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게 그렇지만 네. 문제의 본질은 스타일이 아니고 네. 스타일이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비틀어서라도 결국에는 요체는 검찰 개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검찰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지 지금 저항하고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시대 정신은 이거는 지금 검찰이 저항하고 거부한다고 대구안될 일은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10명이 있어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 정신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추미애 장관은 좀 거칠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 있는 거고 국민의 민심에 21대 총선의 민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같이 정치할 거면 당장 나와야 됩니다. 예. 구름 하늘 위에 있지 말고 네. 예? 나와서 정치를 하세요. 반기문 총장처럼. 예. 김기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갈등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대통령은 아까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기 화성에 가 계신 모양이다. 지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안 계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숨었습니다. 꽁꽁 숨었습니다. 어디 숨은지 못 찾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해임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윤석열 총장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총장이라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총장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총장이고요. 추미애 장관님 본인 스스로 임명한 분입니다. 아니 그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갈등이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곤해하는데 아니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죠. 왜 비겁하게 숨습니까?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냐. 이게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기가 찹니다. 이게 왜 남한테 맡길 일입니까? 지금 뭐 정세균 총리, 뭐 이낙연 대표 이런 분이 나셔서 뭐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차도 살인하려는구나. 본인 손으로 뭐 치기 어려우니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나와서 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잘했습니다. 방역 잘했습니다. 뭐 부동산 자신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는 나오시더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죄송하다 실패했습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숨었습니다. 예. 어디 숨어 계세요? 지금 다른 분 시켜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엉뚱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통령의 책임이고요. 대통령께서 가든 부든 간에 결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치 막 얘기하시는데 정치적 중립 그러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웃깁니다. 무슨 정치를 합니까? 자기 직무 수행하고 있죠. 그분 우리 편 아닙니다.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 피의 숙청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차없이 친 사람입니다. 우리 편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달리 평가해서 정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결국 정치적 중립, 자꾸 정치 활동 운운하시는 것은 이게 함정파기다. 정치라고 하는 함정에 빠뜨려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매우 의도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나 뭐 추미애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고 여부는 저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윤석열 총장의 현재의 모습들이 정치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노웅래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김기현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에 대해서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